훈센 캄보디아 수상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화자 총재님께서 직접 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훈센 총리의 이제 자서전이 이제 발간이 되는데 각 자기 나라의 캄보디아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자서전을 발간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모인 그 정상들에게 직접 이 자서전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 호세 바로조와 이 훈센 캄보디아 수상은 좀 사이가 좀 긴장 관계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 모찬이 이제 선화평화상 기념 모찬이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바로조 위원장이 앉아 있고 그 한화자 총재님 옆에 훈센 총리가 앉아 있죠. 근데 이제 훈센 총리하고 바로조 위원장은 약간의 좀 긴장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화평화상 오찬에서 이제 한화자 총재님과 함께 오찬하면서 서로 아까 자서전을 나눠주는 모습 보셨죠? 예. 서로 이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화자 총재님께서 이 평화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우리가 이제 평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한화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이 바로조 위원장과 훈센 총리가 화해를 하는 그런 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화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훈센 총리가 한국에 올 때 이 대회가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훈센 총리가 베이징 올림픽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왕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왕을 보내고 훈센 총리는 이번 행사에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을 했는데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왕은 상징적인 통치자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훈센 총리이기 때문에 훈센 총리가 원래 올림픽에 강특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갔어야 되지만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신에 올림픽에는 왕을 보내고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센 총리가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 대사가 와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미국을 위한 행사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훈센 총리에게 얘기를 했지만 훈센 총리는 이 한화자 총리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한화자 총리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이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미국에서도 훈센 총리를 불렀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아시안과 아셈의 의장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훈센 총리를 이제 초청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또 중국에 갈 베이징 올림픽에 관련이 또 미국이 이제 외교적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그래서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훈센 총리가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 한화자 총리님께서 주최하신 한반도 평화 서밋을 한번 도피처로 이제 딱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훈센 총리가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싱크탱크 2022 분과 세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행사로 이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이제 2월 13일 날 다 같이 보셨습니다. 글로벌 아트 센터에서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가 되었고 특히 이번 행사는 MBC 넷 케이블 방송이지만 MBC가 MBC 자회사입니다. MBC 넷으로
이 모든 행사 11일부터 13일까지 모든 행사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단일 행사를 3일 동안 생중계했던 것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행사도 그런 올림픽 이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외에 이런 행사를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제가 처음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념차를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곳에 보면 저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죠. 이게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마이크 펜스 그리고 미국의 전에 국방장관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개회 선언이고요. 그리고 그 행사장 그 LED 전광판에 이렇게 각 국가에서 참여를 한 각국 정상들의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각국 정상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와서는 그냥 올 수 없다. 와가지고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지정된 장소에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정부에서 이분들도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단지 예외가 있는데, 국가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한 이외에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조건을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사실 못 올 뻔했습니다. 이 정상들이 오지를 못할 뻔했습니다. 특히나 이 평화상을 받기도 한 사라 길버트 박사와 그리고 수상자들이 이 자가격리 때문에 오지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이분들의 입국 서류를 다 요구를 해요. 300명, 한 300명의 인원인데 한 사람당 12가지 서류를 이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입니까? 300명에 12가지면 3,600장의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서 정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제 여기 조직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워서 그 서류를 준비해서 냈지만 역시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입국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7일 날 새벽에 이분들의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는 그런 통보가 저희들에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 행사 때 직접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전현직 국가 수반들 그리고 전현직 정상 225명이 이번 행사에 연설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 직접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북 공동 수교 국가가 157개국인데 이 중에서 87개국의 전현직 정상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한 이 전현직 정상들의 사진을 이렇게 무대에 LED 정말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서밋 그리고 입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훈센 총리가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훈센 총리가 이번 행사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반기문 유해총장에게 UPF 행사에 이번 UPF 행사 주체가 UPF입니다. UPF 행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냥 지금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한 발만 이제 담그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그냥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가 UPF에 가입을 할 생각이다. 그렇게 UPF는
UN NGO 경제이사회 자문기구이지만 국가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가 이 NGO의 단체에 가입을 하겠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5월 달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주최를 해서 UPF 행사를 주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 UPF NGO 행사인 UPF 행사를 국가에서 주관해서 주최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석을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위원장도 이번 행사에 많은 이제 행사를 참여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감이 이번 이런 행사는 진짜 국가에서도 할 수 없는 NGO에서 주최를 했지만 국가를 넘어선 행사였다. 그리고 많은 VIP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정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제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전 부통령이 참여를 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조연설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한국에 왔지만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다른 일정도 있지만 그래서 이날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때 마지막에 한하차 총재님의 연설이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본인 연설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행사 일정에 참석하는 많은 경우 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끝까지 한하차 총재님께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다음 일정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호세 마뉴엘 비로소 위원장이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캐나다 수상 그리고 스리랑카 총리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회장님 다리가 오기 전에 다치신 거죠? 예. 이분이 미국에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보신 것처럼 이제 다리를 이렇게, 자전거에, 퀵보드 같은 곳에 얹어가지고 이제 입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다쳤겠다. 또 방역 자가격리 문제 핑계로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안 올 수도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고 안 올 수도 있었지만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문선명 한하차 총재님의 세계평화의 업적을 알고 있고 그런 세계평화를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본인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기구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UPF 저희 한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UPF가 얼마나 많은 활동과 세계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번 행사에 참석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UPF가 얼마나 전 세계에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비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하원 의장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짐 로저스, 우리가 세계 3대 투자자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짐 로저스 회장도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 때는 짐 로저스 회장도 평화 포럼 싱크탱크 포럼에 짐 로저스가 회장이 이제 참석했을 때, 짐 로저스 회장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다니 했는데, 이번에 각국 수많은 정상들 중에 그 사이에 참여를 하니까, 짐 로저스 회장이 그렇게 큰 인물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행사가 얼마나 큰 규모로 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하차 총재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입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수를 받으시면서 하나처 총재님께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개회 시작을 행사에 참석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각 종단 대표들이 오셔서 기독교, 불교, 한국에 있는 모든 종단 대표자들이 와서 평화 축원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합수, 화합을, 그리고 평화기원, 그리고 환영사, 반기문 공동조직위원장 환영사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 도지사들이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저번 포럼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싱크탱크. 지난번 싱크탱크 대회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 연설 해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이제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교 행사 가서 연설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못했지만 하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고 대신에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해서 여러 딕 체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들이죠. 딕 체니, 그리고 댄 퀘일, 이런 분들, 각국 아메리카의 대륙의 정상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싱크탱크 대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아베 총리도 기조 연설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직접 영상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난번에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축전으로 연설문으로 이번 대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아시아 대륙을 대표해서 각국 정상들이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 집회위원장이 또 기조 연설을 했고요. 유럽 대륙의 전현직 정상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현직 알바니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나이지리아 대통령입니다. 나이지리아는 G20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생각하면 다 못 사는 나라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도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나이지리아가 그 중에 이제 나라인데요. 이 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의 이 현직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고 또 아프리카 전현직 뿐만 아니라 마키샬 세네갈 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영상으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전현직 정상들이 참여 연설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놀랐던 것이 마이크 펜스 미국 48대 부통령이 기조 연설을 우리가 또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노저스 회장, 후센 캄보디아 총리, 마지막으로 특별 연설로 하나자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TV로 이제 이 연설까지 TV로 이제 다 연설됐는데요. 그 연설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선언, 구국 9세 같은 이제 행사입니다.
예, 한문화 평화 서밋이 이제 그 평화 월드센터에서도 진행이 됐지만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똑같이 그 생중계 행사를 보면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바로 이제 이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 호텔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각 지역에서 있었던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내신 정치인들이 바로 태영호 의원, 호정식 의원, 이성만 의원, 최승재 의원,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 이의걸 강서구의 의장, 김일영 성북구의 의장, 김승건 김천구의 의장도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냈고요. 축전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의원, 유동수 의원, 계양구에 이제 계양 국회의원이시죠. 이용선 의원, 소영유 의원, 배준영 의원, 여러 가지 이제 구의원들도 이렇게 보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인천에 있었던 행사는 전 계양구청장님 환영사, 그리고 김인창 연합회장, 그리고 이제 축사 유영선 국민의힘 계양을이죠, 여기가 계양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용천사 주지스님, 대응 스님께서 환영사를 하셨고, 광수 전 인천대총장이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이게 카리스 호텔의 행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기 가려서 안 보이네요. 저기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한반도 한반도 평화섭의 14일차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싱크탱크 2022 포럼 제4회 행사 4번 14일 행사는 이제 제4회 싱크탱크 2022 포럼 행사입니다. 우리가 또 이게 눈에 익숙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마이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나오셔서 기조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역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윤석열 후보 특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두 분이 나와서 총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 피스링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중계 플랫폼입니다. 피스링크를 통해서 이제 43만 7천여 곳에서 이제 시청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행사는 MBC 넷 케이블 방송이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이 11일부터 13일까지 모든 행사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중계를 하는 동안에 본 시청자 수가 60만 명이 이번 행사를 시청을 했습니다. MBC 넷에서 모든 행사를 중계를 했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한화자 총재님의 말씀이 전 세계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 연설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중심 인물. 6천년 만에 이 한반도를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참 부모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 부모는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중생부활시키는 섭리가 참가정운동 축복 행사인 것입니다.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 어떠셨나요? 저희 이제 교회 식구님들은 가슴이 떨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무슨 겁이 나냐면 이 생중계하는 방송으로 생중계하는데 이렇게 평소 하시는 독생이라든가 교회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진 않을까, 또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뭐 반대하는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저만 하는 거였죠. 보는 사람들만 걱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짜 총재님, 이 참어머님을, 평화의 어머니 참어머님을 이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하나짜 총재님과 그리고 참어머님을 우리가 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차 총재님께서 이번에 행사 때 나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초로 생방송으로 연설한 게 다 방송됐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MBC 넷이 12시 편성표를 보면은 12시까지만 방송이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1시간 정도 늘어났죠. 행사가 1시간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참석했던 기조연설을 했던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전현주 추상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 펜스 부통령이 그냥 본인의 정해진 말만 하면 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을 더 추가로 해서 그 시간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됐어요. 원래 12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1시간이 늦어졌는데 이게 방송이 되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1시까지 연장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MBC 넷 방송을 섭외하는 방송 담당자가 여러분 우리 식구님도 잘 아시는 안호열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본부장님이 이번 행사를 방송에 섭외를 생중계 섭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싱크탱크는 이제 녹화 중계로 방송이 됐습니다. TV조선에. 그런데 이 생중계를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그렇게 세배가 안 돼가지고 하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셨냐면 이 천심원에 가셔가지고 정말 목 놓아가지고 이게 우시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너는 가서 참모마가 누구인지만 전해라. 그런 응답이 왔답니다. 그런 응답이 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섭외를 하니까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번 행사를 취재했는데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강한 한미 동맹을 통한 평화 정착은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서밋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 연설을 통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이루어져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은
15개 국가 전현직 정치인과 종교인, 언론인과 경제인 등이 참석해 13일까지 열립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국내 포럼에 참석해 강한 한미 동맹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우려에 한반도 정세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올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쏘아올린 뒤 우방인 중국의 올림픽 개막과 함께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이 다시 무력 시위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강경한 대북 정책 네,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5회 선악평화상에 사라 길버트 영국 옥스퍼드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소개됩니다. 선악평화상이. 공동 선정됐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해 저개발 국가의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사라 길버트 옥스퍼드대 백신학 교수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제5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전현직 정상급 리더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회의에서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무기 위협이 없어야 한다며 북의 비핵화는 심각한 위험이 아닌 최고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닌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 이렇게 TV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판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채널A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MBN, SBS, KBS, 파이낸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MBN, YTN, KBS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태국에서는 국영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의 의의를 이렇게 보게 되면 2013년 1월 13일 날에 이제 기원절이 선포되고 1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에 1월 13일 기원절 날에 행사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귀일수죠. 귀일수라는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냐? 다음은 회장님 말해도 돼? 다음 개최지를 목표를요? 되셨죠? 예, 다음 목표는 이제 평양입니다. 평양. 이번 그 150 남북 공동 수교국 157 개국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행사 때도 이제 똑같은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북한을 간다. 그러면 북한에서 거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제 전 세계로 정상 국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죠. 그래서 다음 한반도 평화 서밋은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연합 식구님들께서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참모님을 알리는 때가 왔다. 하나처촌리님, 참어머님도 그냥 독생녀라는 말씀을 그냥 이런 세계 정상들이 있는 곳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어머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축복가정인 것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어머니께서도 산하초처님 참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1299년 경배식 때 참부모와 하나 된 자석의 원리는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이 한날을 위해서 하늘이 수고하고 준비한 의인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어머니께서 순센 수상, 폼페이오 장관,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이런 의인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이 누구라고 밝히세요. 어머님은 독생녀로 밝히시잖아요. 자신 있게. 알겠어요? 참부모 하나 된 여러분 앞에는 다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자 총재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 자신감을 갖고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맡은 바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는